3월 첫 거래일에 뉴욕 증시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시퀘스터 최종 협상이 불발로 돌아간 데다 글로벌 제조업 지표가 동반 부진했지만 미국 제조업 지표 호조가 이를 상쇄시켰습니다. 다우지수는 0.25% 올랐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23%, 0.30% 상승했습니다. 3월 첫 거래일 유럽 증시는 대체로 하락했습니다. 유로존의 2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19개월 연속으로 위축세를 지속한 데다 실업률도 11.9%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시장 심리를 급속하게 냉각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이번 주 열리는 통화정책회의에서 유럽중앙은행과 영란은행이 부양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은 오히려 살아났습니다. 영국은 0.28% 상승한 반면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0.62%, 0.43% 하락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를 연방정부의 재정지출 자동삭감 조치인 시퀘스터 명령에 서명하면서 시퀘스터가 공식 발효됐습니다. 서명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 지도부와 최종 협상을 벌였지만 세수 확충 여부를 둘러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합의가 불발되고 말았습니다. 시퀘스터 발동으로 인해 당장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7개월간 남은 올 회계연도 재정 지출이 850억 달러 삭감되기 시작했고 올 10월부터 2021년 9월 말까지는 매 회계연도마다 1,090억 달러씩의 재정 지출이 자동 삭감됩니다. 이로 인해 순차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일시 해고와 공공 프로그램 축소 등이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의 확장세를 기록했다는 소식은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2월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54.1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석 달 연속으로 기준선인 50을 넘어서며 꾸준한 확장세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개인 소득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지출이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1월 개인 소비 지수는 전월 대비 0.2% 증가했습니다. 이는 블룸버그 집계 전문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개인 소득은 3.6% 감소했습니다. 중국 최대의 양대 정치대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른바 양회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향후 10년간 중국을 이끌 시진핑 리커창 체제가 공식 출범하는 만큼 대대적인 인사단행과 함께 영유권 분쟁 문제, 환경 문제, 대만과의 양안 문제, 경제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양회에서는 시진핑 총서기가 국가주석과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리커창 상무부 총리가 총리로 공식 선출되는 것 외에도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국무위원, 인민은행장 등 정부의 고위직 인선이 결정됩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지출 자동삭감 조치인 시퀘스터가 공식 발동된 가운데 이번 주 미국의 고용지표와 유럽중앙은행과 영란은행의 추가 부양이 시장을 안정시킬지 주목됩니다. 최근 미국 경제지표들이 일제히 호조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노동부의 2월 고용지표가 방점을 찍을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코스피가 1% 이상 오르면서 지난 한 주간 코스피는 0.1% 정도 올랐습니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양적 완화 지속 발언이 힘이 됐는데요. 코스피는 2026에 마감됐고 코스닥도 사흘째 올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속에 535에 마감됐습니다. 우리가 이어서 3월 1일 휴장을 하며 쉬어가는 사이 미국에서는 결국 시퀘스터가 발효됐습니다. 하지만 우려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이제 3월 증시에 시즌에 들어가는 국내 증시, 글로벌 이슈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 그 몇 년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출발합니다.
네, 첫 번째 순서는 샘플러스의 제갈공명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부터 야간 선물 동향 점검해 보고요. 오늘의 시황과 함께 선물 옵션 전망, 그에 따른 대응 전략까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갈공명 한영섭 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갈공명입니다. 네, 3월 1일 자정을기에서 시퀘스터가 발효됐지만 3월 첫 번째 거래일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했다고요? 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전략 후황으로 시퀘스터 발동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가 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며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다우지수는 14,089포인트까지 35포인트 상승하고 나스닥 종합지수도 3,169포인트까지 9포인트 상승했으며 S&P 500은 1,518까지 3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시퀘스터 발동으로 시초가 하락 출발에 경제지표 호조로 곧바로 반등에 성공한 다음 오후장 내내 강보 박스권에서 시퀘스터 발동과 호전된 경제지표 사이에 눈치 공방이 전개되었습니다. 이틀간 시퀘스터 발동 우려로 우왕좌왕 혼선이 야기되었지만 긍정적 흐름이 지속되어 다우지수가 3일 연속 14,100포인트 돌파에 도전하다 종가 기준 2007년 10월 12일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하였습니다. 다우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2007년 10월 9일 14,164포인트와 10월 12일 14,093포인트 이후 6년 만에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지수를 기록하며 금요일 사상 최고치 돌파까지 불과 100포인트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시퀘스터가 발동되었지만 미 증시에는 큰 영향이 없었고 특별한 악재만 없다면 향후에도 증시 상승세를 가로막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이 0.1% 증가해 예상치 0.5% 증가보다 낮았지만 당초 속보치 0.1% 감소해서 상향 조정되었고 2월 시카고 구매자 관리지수인 PMI가 56.8로 예상치 54.00과 전월 55.6포인트 대비해서 1.2포인트 증가해 지난해 3월 이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인 PMI가 54.2로 기록해 전월 53.1과 전망치 52.5를 모두 크게 상회하며 2011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3개월 연속 50을 상회하여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의 확장세를 기록했으며 1월 개인 소득이 3.6%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비 지출은 0.2% 증가해 소득 감소에도 소비 지출이 증가세를 이어갔고 지난주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며 경기 회복 기대감을 높게 하였습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의 최종 협상 불발로 시퀘스터가 막상 발동되어 향후 7개월간 850억 달러의 정부 예산이 순차적으로 삭감될 예정이지만 임시 예산안이 종료되는 3월 27일까지 시퀘스터 발동 시한을 미루는 극적 타결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 시장의 우려를 잠재웠습니다. 소매 유통, 전자상거래, IT, 금융, 통신, 에너지, 화학, 항공업종 등 83개 업종이 상승해 업종 상승률 58%로 상승 업종이 많았습니다. 종목별로는 다우 30 종목 중 17개, 나스닥 100 종목 중 62개, S&P 500 종목 중 282개 종목이 상승해 종목 상승률이 다우 지수가 56%, 나스닥은 62%, S&P 500이 56%로 상승 종목이 소폭 많았습니다. 베스트바이가 4.57% 급등한 것을 비롯해 야후, 갭, 사우스 웨스턴 에너지, 월마트, 오라클, 퀄컴, 시스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바이오드닷컴, 달러트리, 인텔, 구글, IBM, 홈디포 등이 상승을 주도하였습니다. 또한 마이크론이 재차 상승하며 목요일 연중 최고치를 돌파하였고 애플은 또다시 하락에 52주 신저가를 갱신하였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 투자 전략은 중장기 상승 추세 지속 중으로 매수 지속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14,200포인트 사상 최고치 돌파를 향해 카운팅에 들어간 상태로 다우를 중심으로 나스닥과 S&P 500 그리고 유럽과 캐나다 증시 동반 강세를 전망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 마감된 뉴욕 증시 마감부터 살펴봤고요. 이어서 야간 선물 마감도 짚어보겠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목요일 야간 선물 시장은 주간시장 대비해서 0.35포인트 하락한 268.75에 마감하였습니다.
고점 269.20, 저점 268.45로 0.75포인트 범위의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였습니다. 거래량은 14,755 계약으로 연휴에 대한 부담으로 2만 계약을 하회하며 변동성도 축소되었습니다. 시초가 강보합 출발에 269.20을 고점으로 박스권이 지속되다 약보합에 마감했는데 자정 부근 저점을 기록한 후 반등해 재차 상승 반전하기도 하였으나 연휴를 앞두고 미국의 시계수도 발동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개인이 169계약 매도하고 외국인이 16계약, 기관이 160계약 매수해 개인의 매도 대 기관의 매수가 대결하였습니다. 기관이 모처럼 장중 내내 대량 매수하며 장을 주도하고 개인은 장중 매수해서 장막판 매도로 전환하였으며 외국인은 장중 매도를 지속하다 장막판 소폭 매수하며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야간 옵션 시장은 선물지수의 하락으로 콜은 약보합, 풋은 강보합을 보였습니다. 선물지수가 보합 박스권에 머물러 옵션 또한 큰 변동 없이 보합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3월의 첫 번째 거래일 국내 주식시장과 선물 옵션 시장의 전방 들어보고요. 그에 따른 대응 전략까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목요일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의 급등으로 갭상승 출발해 프로그램 매수를 앞세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로 장 초반 2030포인트 돌파를 시도하였으나 경계 매물 출회로 밀려 2020포인트 선에서 박스권이 지속되다 2026포인트에 마감하였습니다. 모처럼 6천억 원의 프로그램 매수의 유입으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삼성생명 등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상승하고 변동성도 증가해 콜이 급등하고 풋옵션은 급락하였습니다. 국내 증시가 종합지수 2000포인트와 선물지수 265포인트를 지지선으로 재차 종합지수 2030포인트, 선물지수 270포인트 돌파를 시도하고 있지만 미국의 시계수도 발동과 환율 불안 그리고 북핵 문제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로 저항선 돌파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종합지수 1970에서 2030포인트 사이의 박스권에서 탄탄한 저가 매수가 대기하며 상승 시도가 지속되고 있어 특별한 악재만 없다면 조만간 종합지수 2040가 2050포인트 돌파가 가능할 것이니 현물은 종목과 업종별로 긍정적 관점에서 매수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물 옵션은 만기를 2주 앞두고 박스권 가두리 장세가 지연될 수도 있겠으나 만기까지 2050포인트 돌파 가능성도 높으니 긍정적 관점에서 매수로 대응하라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금일 전망은 시초가 보합 출발에 종합지수 2020, 선물지수 268포인트를 지지선으로 종합지수 2030가 2040포인트, 선물지수 270가 272포인트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은 장 초반 조정 시 선물지수 268.50포인트 전후에서 매수하고 상승 시 선물지수 270.50 전후에서 차익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단 시장이 추가 상승도 추가 조정도 가능한 시점이므로 예상과 다를 경우 진입가 대비해서 0.5포인트 손실 시는 선저로 시장을 재점검한 다음 재진입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저점은 종합지수 2020, 선물지수 268포인트, 고점은 종합지수 2040, 선물지수 272포인트를 제시하며 하락시 지지선은 선물 268포인트, 상승시 저항선은 선물 270포인트를 제시합니다. 또한 최대 변동폭은 선물로 하한선 267에서 상한선 273포인트까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옵션 매매 전략은 콜 매수 또는 강세 콜 스프레드 플러스 콜 매수 또는 강세 풋 스프레드 플러스 콜 매수 또는 스트랩 매수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콜 매수는 지수가 상승하고 변동성 확대 시 유리하고 강세 콜 스프레드 플러스 콜 매수는 강세 콜 스프레드 전략인 저행사가 콜 매수에 고행사가 콜 매도 플러스 콜 매수를 추가해서 지수가 상승하고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유리하며 강세 풋 스프레드 플러스 콜 매수는 기존의 강세 풋 스프레드 전략인 저행사가 풋 매수에 고행사가 풋 매도 플러스 콜 매수를 추가한 전략으로 지수가 상승하고 변동성 확대 시 역시 유리하며 스트랩 매수는
콜과 풋옵션 양매수 포지션의 콜옵션 비중을 풋에 비해서 2배 정도로 많이 매수하여 지수가 상승하고 변동성 확대 시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상기 4가지 전략은 모두 지수가 상승하고 변동성 확대 시 유리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특히 강세 콜 스프레드 플러스 콜 매수와 강세 풋 스프레드 플러스 콜 매수 전략은 지수가 크게 하락만 하지 않으면 손실이 크지 않은 안정적이고 방어적인 전략인 반면에, 스트랩 매수 전략은 지수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변동성이 크면 수익이 크고 특히 상방향일 때 수익이 큰 전략이지만, 지수가 보합권 횡보할 경우에는 옵션 프리미엄 양매수에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공격적 전략이기 때문에, 지수가 변동성 없는 박스권일 경우는 조심하고 반드시 변동성 위든 아래든 변동성이 클 경우에만 사용할 것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갈공명 한영섭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 1일 미국에서 양당 의회 대표와 오바마 대통령의 회담도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결국 합의 불발로 인해서 시퀘스터가 발효가 됐는데, 향후에 이 시퀘스터 합의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숙제로 남겨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회담의 시간이 1시간밖에는 소요되지가 않았습니다. 거꾸로 이렇게 본다면 그만큼 합의될 수 있을 정도의 진지한 내용보다는 양당의 입장차가 매우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퀘스터가 불발됨으로써 3월 1일부터 시퀘스터가 발동이 됐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에 서명하는 내용도 저희가 이제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그 그림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3월 1일 날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과 민주당 의회 양당의 지도자들이 백악관에 모여서 논의를 했지만 예상했던 대로 입장차만 남기고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낼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 이런 점이 좀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달 말일이었죠. IMF가 이 시퀘스터가 불발될 것으로 명확히 나타나자 향후 그 미국이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내렸습니다. 이 내용은 IMF가 다음 달에 발표하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 삽입될 것으로 현재 예정이 되고 있고요. IMF는 현재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수치를 2% 정도로 현재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조금 더 내려갈 공산이 커졌더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시퀘스터가 불발됨으로써 올해 이제 하반기입니다. 3월 27일부터 9월 말일까지의 예산안 통과도 이제 숙제로 남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내용도 현재까지는 공화당이 버티기 국면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상당히 우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려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하지만 이렇게 양당 간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뉴욕 증시에도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나마 좀 잘 버티고 있는 것이 뉴욕 증시의 지난주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시퀘스터가 발동이 되더라도 이것이 이제 월별로 그 영향이 분할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 영향이 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안위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의장이
이 시퀘스터 문제에 대해서 증세 문제는 지난번 재정협력 협상 때 이미 모든 내용이 끝났기 때문에 증세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지 않겠다라는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현재 걸림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현재로서는 피치나 IMF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나 신용등급 하향 이런 그 외부적 요소가 나타날 경우에 뉴욕 증시가 조금 더 이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피치는 중장기적 미국의 현재의 시퀘스터 문제와 더불어서 예산안 문제도 현재 꼼꼼히 현재 들여다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퀘스터 문제와 더불어서 이 하반기 예산안은 이번 달 말까지 양당이 합의를 해야 되는데요. 미국의 경우 1995년 빌 클린턴 대통령 행정부 시절에 이 연방정부 예산이 양당의 합의가 불발됨으로써 예산이 집행정지가 된 일이 있습니다. 이때 21일간 예산이 집행이 정지되면서 연방정부가 기능을 상실하는 그런 흐름까지도 나타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그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바마 대통령은 1일 회동 직후에 기자회견을 해서 민간인이나 특히 이제 공무원의 무급 휴가가 많이 늘어나는 점, 당장 현재 피부로 느껴지는 고통은 적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우려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으로 공화당을 좀 압박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아직은 양당 간의 입장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그래도 이달 중에 시퀘스터 합의 가능성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바쁜 쪽은 이제 민주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현재 그 오바마 행정부에 키를 쥐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의회의 통과, 의회에 계류된 여러 가지 예산안이나 그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은 민주당이 그 실타래를 풀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관측되는 부분은 다음 주 중에 민주당이 올해 하반기 예산,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월 27일부터 9월 말까지 이 하반기 회기의 예산을 의회에서 표결 처리하면서 하원으로 이를 숙제로 남겨주는 이런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상원에서 그 의회 예산을 먼저 그 처리를 하고 이를 공화당을 압박하는 카드로 나타낼 공산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 예산안 문제에 대해서는 공화당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조금 그 강도를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실타래를 좀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3월 중순 이후 양당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현재 뉴욕 증시가 좀 기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전인대가 개막합니다. 그리고 정협은 이미 3일에 시작이 됐고요. 이번 양회 새로운 정권이 시작되는 만큼 의미가 크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부직자 개편 이런 부분에 현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중국은 이제 이번 주부터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는 출범의 그 단계죠. 양회가 열리게 됩니다. 지난 주말 3일날 전국 인민정치협상대회는 정협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데요. 이미 개막을 했고 내일부터 전국인민대표자회의가 전인대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정협은 12일까지 현재 회담의 일정을 가지고 있고 전인대는 17일까지 소화할 것으로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양회를 통해서 시진핑이 이제 주석직에 오르게 되고 리커창 부총리가 이제 총리직에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제5세대 시진핑 리커창 체제가 공식 출범하는 그런 내용으로 현재 이행되는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진핑 리커창 체제가 공식화되면 시진핑 주석으로 이제 불리게 되는데요. 분배 균형과 균형 성장 이런 쪽에
어떠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또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내수 소비의 부양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사회 간접 자본 투자라든지 SOC 투자 등 많은 경기 부양 카드의 내용은 전임 지도부였던 후진타오 원자보 총리 체제의 내용을 미세히 조절하는 조율 기능으로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현재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양회에서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도 제시하게 될 텐데 경기 부양 카드는 조금 아직까지는 조심스럽다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제 성장률부터 다시 확인이 될 텐데요. 네. 지난해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 7.5%를 그대로 준용할 것을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지만 내수 부양의 기조는 기조적으로 유지하겠고, 사회 간접 시설 투자 이런 부분은 기존에 나왔던 예산이나 투자 집행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데 역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관심이 큰 부분은 이 전인대와 그다음에 정협을 통해서 인민은행장인 저우샤오찬 총재가 국가 원로 자격을 부여받느냐 여부도 관심인데요. 부장급으로 내정이 되면 우리나라에는 이제 장관급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국가 원로 자격을 부여할 경우 인민은행장으로 추가적으로 봉직할 수 있는 길이 트인다는 점도 저희가 이제 잘 관찰할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인민은행은 지난해에는 2번의 금리 인하와 지준율 인하 카드가 나왔습니다만 현재 시진핑 체제가 들어선 지난해 11월 이후부터는 공개시장 조작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지준율이나 금리 인하 카드가 이 시진핑 리커창 체제에서 나올 수 있을지 여부, 이런 부분도 양회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번 양회에서 주목해봐야 할 다른 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제 주택 시장과 네. 그다음에 다우 위다우 문제, 이런 네.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주택 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세율 조정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는데요. 주택 매매 차익에 대해서 그 전에는 주택 매도 금액의 1%와 매도 차익의 20% 중 선택적으로 이를 낼 수 있게 했는데, 이를 매도 차익의 20%로 확정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 매매 활성화가 조금은 낮아지는 부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50만 위안으로 주택을 산 사람이 200만 위안으로 팔 경우에는 기존에는 200만 위안의 1%인 2만 위안만 과세를 했지만 이제는 150만 위안, 이 과세 차익이 양도 차익에서 나온 부의 크기를 따라서 20%로 과세하기 때문에 30만 위안을 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과세에 따른 부담이 상당히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우위다우 분쟁 문제는 현재의 정부 조직 개편안, 이런 부분을 해양국을 부처로 승격시킬 수 있을지 여부, 이런 부분이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 가운데 조금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 미국의 시퀘스터, 그리고 기대를 모으고 있는, 또 기대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중국의 양회까지 양쪽을 모두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권희수 대리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3월 1일 국내 증시가 휴장을 했기 때문에 목요일장이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이 되겠죠. 3월 1일 전,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코스피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결국 2026에 마감됐고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서 사흘 연속 올랐다고 해요. 535에 마감됐는데 전일장 국내 증시 마감부터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지난주 금요일 시장이 휴장하면서 이제 목요일 시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지난 목요일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해외 시장의 상승 흐름으로 인해서 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 일단 지난주 내내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전국 리스크와 시캐스터 협상 우려 등이 이제 가장 증시에 하락 압력을 주었던 가장 큰 요인이 되었고요. 반면에 이제 주중 후반이 되면서 버냉키 의장의 추가 양적 완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 흐름을 주었는데요. 코스피 시장 2019로 출발하면서 목요일장 2026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돋보였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1868억, 2938억 정도의 순매수 기조가 일종의 코스피를 상승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반면에 개인은 4512억 원 순매도를 하면서 중시 하방 압력을 주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강한 상승세로 인해서 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 중에서 금융투자와 보험이 크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증시 상승 견인을 하였고 반면에 연기금은 600억 원어치 매도를 하면서 증시 하방 압력을 주었지만 결국 금융투자와 보험의 그 상승으로 인해서 강한 상승 흐름을 마감을 하였습니다. 특히 프로그램이 매수가 차익과 비차익에서 총 5,964억의 큰 순매수가 들어왔지만 현재 비차익 거래가 크지 않은 걸로 보아서는 큰 상승 흐름에 조금 의문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을 마감한 가운데 반면에 의료 정밀 업종만 유일하게 하락 마감을 하였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 연속해서 상승해서 마감을 하였는데요. 536에서 출발하여 535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역시나 쌍끌이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업종별로는 거의 대부분 업종이 상승을 하였지만 특히 이제 제약과 통신 서비스, 컴퓨터 서비스를 제외한 대부분 업종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특징 종목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이제 민주통합당 그 문재인 전 대선 후보가 의정 활동을 이제 재개한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관련주들의 등락이 좀 컸고요. 테마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이상 기후로 인한 곡물 시장이 좀 급변동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의 흐름이 좀 급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정부가 그 가짜 석유 업체들의 그 세금 조사가 나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런 석유 도매 업체에 관련된 중앙에너비스라든지 훈구석유 같은 종목들이 좀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SM도 눈에 띄었다고 하는데 이 얘기도 조금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예, 일단 뭐 전일 특징주로는 이제 SM이 가장 큰 특징주로 볼 수가 있는데 SM이 그 이전 분기만 해도 실적에 대한 그 어닝 서프라이즈를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다가 이번 4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로 이제 강세를 흐름 보여줬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 대비해서 한 133%가 이제 증가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으로 이제 마감을 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일장 정리 모두 해봤고요. 이제 3월의 첫 번째 거래일인데 첫 번째 거래일부터 미국의 시퀘스터 발효를 부담으로 안고 출발하게 됐습니다. 오늘장 체크해봐야 할 포인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이제 시퀘스터가 이제 3월 1일자로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한 이제 시장의 우려감들이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요. 일단 시퀘스터로 인해서 정부 예산이 올 9월 30일까지 850억 달러, 약 이제 하나로 92조가 이제 삭감이 되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이제 미국의 이제 GDP가 좀 감소될 것이라는 그 우려가 조금 시장에 내보이면서 하락 압력을 줄 것이다라는 예상과는 달리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은 좀 양호하게 이제 마감을 하였습니다. 일단 뭐 그것보다도 지난주 이제 목요일 우리나라 시장에서 반영됐던 그 버냉키 의장의 양적 완화 기조가 좀 더 시장에서 좀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지지 않았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4분기가 지난 4분기가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미국에서 부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올 1, 4분기도 이번 시퀘스터 영향으로 인해서 조금 1%를 넘지 못하는 저성장이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경제 지표들이 이제 계속해서 많이 나왔는데요. 중국 PMI 지표라든지 유로존 이제 실업률이 발표가 됐었지만 실질적으로 유로존 실업률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PMI 지수도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지만 예상치보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유럽 PMI 제조업 지수 또한 최근에 그 약세 기조를 꾸준히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좋지 않은 경제 지표와 함께 반면에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지 ISM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좀 좋게 발표가 되었거든요. 이렇게 지수의 혼조세로 인한 지난 해외 시장의 마감으로 오늘장 조금 그런 글로벌 경제 지표를 한 번 더 체크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 전인대라든지 이제 정협이 이제 양회가 이제 개막이 되는데요. 3일 이제 정협과 5일가 이제 전인대가 개막이 되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시진핑의 정부 정책이 이제 새롭게 이제 정부가 들었으면서 새로운 이제 경제 목표치와 그다음에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도시화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앞으로 관심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건데요. 현재 성장률이 작년에 이제 8% 이상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를 했지만 올해는 조금 그 성장률이 좀 하향될 거라고 이제 예상은 하고 있지만 그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시퀘스터와 중국의 양회, 중국내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사이에서 또 경제지표 어떻게 발표되는지도 이번 주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 국내 증시 어떠한 전략이 좋을 것인지 대응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네, 일단 전일 해외 시장 마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일단 글로벌 시장의 경제지표에 조금 많이 흐름이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3월 1일 날 이제 발효되었던 시퀘스터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미리 예견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예견을 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은 주지는 않았고 오히려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우려감보다는 오히려 그 외에 이제 경제 지표라든지 미국의 기업 실적 발표, 우리나라도 아직 기업의 실적 발표가 약간은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런 기업 실적에 따른 그 주가 흐름 동향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떤 새로운 경제 정책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창조 경제라든지 IT 융합 정책이라든지 이런 정책 기조에 따른 관련주 흐름들이 좀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IT 관련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좀 매섭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분기 또한 이제 아이패드 4세대랑 그리고 아이폰 5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그 출시로 인해서 어떤 그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을지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봤고요. 이어서 관심 종목 들어볼게요. 오늘은 어떤 종목인가요? 예,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그 추천주는 네페스입니다. 네. 네페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상승 흐름이 상당히 좋은 종목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네페스 이제 자회사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이제 만드는 이제 터치패널 관련 이제 자회사가 있는데 영업 실적이 워낙 좋지 않아서 이제 그동안 하락 흐름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그 턴어라운드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그리고 올해 이제 그 WLP 사업 또한 조금 이제 좋은 전망이 이제 나오면서 최근에 주가를 이제 상승 견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추천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지금 그 목요일 종가가 이제 18,000원으로 끝났는데요. 매수가는 약간 이것보다 아래인 17,800원에서 좀 매수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1차 목표가로는 21,000원, 손절가는 16,700원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 네페스 들어봤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3월 증시가 시작되잖아요. 3월 증시 전망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예, 일단 3월이 오늘 이제 첫 거래일이 되는데요. 3월장에는 이제 2월장에 이어서 조금 지속적으로 이제 체크해 봐야 될 게 이제 미국 시퀘스터라든지 이탈리아 전국 불안 등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G2 그 중국과 미국의 이제 경제 그 지표들을 지속적으로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3일과 5일간에 이제 중국의 양해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어떤 정책 기조가 나올지 이제 도시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내수 확대로 이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수 확대가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그런 부분 이제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시장에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권희수 대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월 4일 월요일 이슈앤이슈 주요 소식입니다. 감사원이 오는 28일부터 서민금융 지원 실태 전면 감사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부실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호금융을 비롯해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서민금융제도들이 모두 감사 대상입니다. 부동산 정보업체들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14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2월 한 달간 0.84% 올라 2011년 12월 0.1%의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처음으로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정치의 세대 교체를 알리는 양회가 어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과 함께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양회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새 정부 핵심 인사가 발표됩니다. 국민우리은행 등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오는 6일 출시하는 근로자 재산 형성 저축의 금리를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고 4.5%로 확정했습니다. 신한하나 기업은행 등은 이보다 다소 낮은 4.2%를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앤이슈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서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원이 오늘부터 서민금융 지원 실태에 대한 고강도 감사에 나선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감사인데요. 네, 이렇게 정권이 바뀌자마자 MB정부의 서민금융 정조준하면서 그 배경은 무엇인지 관심도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볼게요. 네, 이번 감사는 금융기금 감사국 4개 과 중 3개 과에 30명이 넘는 감사 인력이 투입되고 또 약 4주간 실시됩니다. 금융당국을 비롯해서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상호금융, 각 중앙회 등 서민금융지원 기관 전체에 대한 고강도 감사가 진행되는데요. 이명박 정부의 3대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또 미소금융제도는 물론 서민금융 거점점포 전담창구, 또 은행권의 10%대 신용대출 상품 개발 현황, 은행권 자율 프리워크아웃 등이 주요 감사 대상입니다. 각 기관별로 그 서민금융 지원 및 운용에 부적절한 처리가 있는지, 방만한 운용은 없는지부터 집중 점검합니다. 제2의 저축은행 사태가 우려되는 상호금융도 감사 대상에 올랐는데요. 수신이나 대출 규정, 연체율, 대손 충당금 확보 등 운영 실태 전반을 들여다봅니다. 아무래도 이번 서민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 업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부터 좀 정조준을 하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일단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취약계층과 서민층 금융 안전망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전 정부와의 차별화의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네. 한편 부동산 시장이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반등하고 있고 소폭이지만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볼게요. 네, 부동산 정보 업체들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14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2월 한 달간 0.84% 올랐는데요. 2011년 12월 0.1% 오른 이후로는 처음으로 오름세 기록한 겁니다. 개포주공 2단지 공급면적 71제곱미터 가격이 9억 5천만 원으로 1개월 동안 9,500만 원이나 급등했고 강남 4구 아파트 매매 시가총액도 87조 6,544억 원으로 1월 말보다 6,776억 원 증가했습니다. 거래량도 늘었는데요. 지난달 서울 아파트가 2,469건이 거래되면서 1월보다 2배가 넘는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만큼 거래 절벽으로 불렸던 지난 1월보다 상황이 급격하게 호전된 겁니다. 지난 50대책으로 주택거래 신고 의무기한이 60일로 늘어나 아직 신고되지 않은 거래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2월 거래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아직 시기상조다라는 이런 평가들도 만만치 않은데요. 일단 전체 거래시장 관련 지표의 경우에는 여전히 하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월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전달보다 0.17% 하락했고요. 또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 가격도 2월 0.61% 하락해서 2011년 9월 이후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전문가들은 일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긍정적 신호들이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추가 대책이 조속히 가시화돼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중국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시진핑 리커창 체제의 중국 5세대 지도부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정협이 개막을 했고 내일은 전인대가 시작하게 되는데 양회의 주요 내용 그리고 시사점은 무엇인지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중국 정치의 세대 교체를 알리는 양회가 어제 전국 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과 함께 막을 올렸습니다. 국가주석 선출과 정부 조직 개편,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전국 인민대표자 회의는 내일 개막해서 시리주어로 불리는 시진핑 리커창의 투톱 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올해 양회는 국가주석과 총리 등 정부 요직의 인선이 결정되는데요. 시진핑 총서기가 국가주석과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리커창 상무부 총리가 총리로 선출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시 총서기는 중국 권력의 핵심인 당, 군, 정을 모두 장악하게 됩니다. 이번 양회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보다 신도시화죠. 또 중국은 지난해 12월 열린 중국 경제공작회의에서 6대 주요 정책기조 중 하나로 안정적인 신도시화 추진을 제시했는데요. 이는 2010년 이후에 경제공작회의와 비교해볼 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으로 꼽힙니다. 신도시화는 아무래도 과거 토지 위주 개발 도시화보다는 철도, 도로 등 기반시설 관련 투자와 또 소득 불균형 완화를 통한 질적 성장을 추구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 가운데서도 주택 건설이나 철도, 기초 건설, 시멘트, 철강 산업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셨던 분들, 재형저축 출시를 손꼽아 기다리셨을 텐데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네, 국민우리은행 등 우리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오는 6일 출시하는 근로자 재산 형성저축, 재형저축이라고 하죠. 이 금리가 우대금리를 포함해서 최고 4.5%로 확정했습니다. 신한하나기업은행 등은 이보다 다소 낮은 4.2%를 제시했고요. 반면에 지방은행은 최고금리가 4% 초반대에 형성됐고, 또 SC은행, 시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은 최고금리가 3%대 후반에 머물렀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서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